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또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뉴워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슈픽 주제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CSR입니다. 기업의 CSR.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약자인데 네. 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기부를 하곤 하죠. 바로 이런 기부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CSR 활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기업이 기업과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네. 즉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서 기업이 이익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이 기업에 말씀하신 사회적 책임은 뭐 기부 같은 금전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2020년 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들거나 에너지 절약, 이런 공공선을 위한 활동도 CSR 활동에 포함됩니다. 네. 사회 이슈에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기업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윤 창출인데요. 언뜻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 창출이랑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요즘은 기업도 그렇고 또 소비자도 그렇고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한 자선 활동으로 여겨지던 약간 과거의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 요소 중 하나로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CSR은 사회적 책임의 실행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필요성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보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뜻하는 Z세대의 경우 95%가 동의한다는 응답 결과도 있습니다. 네. 보면 이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기업의 비윤리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또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글들도 좀 많이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1980년에서 1994년생인 M세대와 1995년에서 2004년생인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기반의 소통을 경험을 한 세대입니다. 네. 이들의 일상은 하루 종일 SNS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그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윤리적 기업의 불매운동으로 즉각적인 자기 표현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만큼 기업들의 대응도 더 신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되돌아보니까 작년쯤 일본 불매 운동을 했던 게 벌써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이 불매 운동이 성공했던 것도 바로 그 젊은 층의 힘이 되게 컸죠. 그렇죠. 이제 그 일본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이 일었던 당시에도 그 SNS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나 여행 리뷰 등을 올린 일부 누리꾼을 오히려 지탄하기도 했었던 뭐 그런 일들도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 M, Z 세대는 이른바 플렉스로 불리는 자기 과시적 소비 성향도 강한데 일본 제품과 관련해선 이를 통제하는 분위기가 불매운동을 효과적으로 성공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SNS 하니까 이게 생각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 사태 있었잖아요. 이게 좀 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이런 글을 올려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SNS의 대표적 두 기업의 대응은 아주 달랐습니다. 네. 트위터는 이를 즉시 차단했지만 공교롭게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페이스북에는 광고주들의 보이콧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560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한 경험도 있는데요. 결국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뉴스 가치가 있다고 해도 보편적 인권을 위반한 게시물에는 경고 딱지를 붙이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얘기만 들어도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은데 따라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또 생각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졌겠어요.
네, 기업들은 이제 과거에는 상품만 잘 만들면 된다. 이제 이런 인식 속에서 사회적 이슈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미국 스타벅스 역시 직원들에게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지 못하게 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자 스타벅스는 서둘러서 지침을 철회하고 직원들에게 시위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제공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홍콩 반중 시위 관련해 게임 사업자인 블리자드 역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반대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회 이슈를 적극적으로 기업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외부적인 압박에 꼭 의해서만이 아니라 구찌와 루이비통 등의 명품 브랜드들은 최근 미국 내에 이제 네.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돌체앤가바나는 흑인 인권단체에 대한 기부도 약속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호되게 당한 뒤에 나온 지지여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내 시위가 격화하면서 명품 매장과 쇼핑센터에서 약탈이 속출한 뒤에 나와서인데요. 나이키는 미국 흑인 단체의 향후 4년간 4천만 달러 지원 약속과 함께 슬로건까지 바꾸면서 인종차별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생존 전략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고요? 네, 사회적 책임 경영은 이제 자본주의 기업 경영의 대세입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의 500대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독립적 부서를 만들어 사회적 책임 경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수익성에만 몰입하기보다는 회사를 둘러싼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책임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이 잘 드러나고 있는 지점인데요. 주식시장 역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성공하는 기업이라는 평도 했습니다. 네, 요즘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제 분주합니다. 최근 한 제약회사는 올해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의사협의기구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고요. 네. SK그룹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2018년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그룹 계열사가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식품업체, 이제 풀무원인데요. 네. 동물 복지로 눈을 돌려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이제 포장재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보유 사태가 지속되자 여러 기업들이 이제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도 한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김지수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만으로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